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스파스 비디오 젠 2라는 논문이고, 이건 트레이닝 프리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해왔던 비디오 생성 모델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음, 제너럴라이저블 하냐 하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이 방법론 자체가 DIT 비디오 모델이라면은 적용이 다 가능할 만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이제 완 2.1이랑 혼유안에서 동작하는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트레이닝 풀이기 때문에 약간 트레인 페이스라는 게 없고, 그냥 인퍼런스 페이스만 존재를 하는데, 입력으로는 비디오 생성 모델의 쿼리랑 키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뭐, 이게 비디오 생성 모델의 인풋, 아웃풋이 아니라 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론의 입력, 출력이 이제 입력으로 쿼리 키를 받아서 이제 뭔가 어텐션 맵의 근사값을 뱉어주는데 이 근사값을 계산할 때 좀 이제 컴퓨테이션을 되게 스파스하게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계산 속도를 빠르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저기 뭐냐, 배경에 애기 소리 들었나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전체 오버뷰를 보면은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이 이제 밑에 거고, 이제 기존의 혼유한 비디오 풀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뽑은 결과가 위에 거. 인데 이제 이 저자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 둘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왜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둘을 비교했을 때 PSNR은 30.452로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기존 훈련한 모델 대비 이제 30분 걸리던 게 13분 만에 이 결과를 뽑을 수 있다. 또한 2.1도 이제 동일한 그런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다르긴 해요. 이제 요 손끝 같은 거 보면은 좀 올라가 있고 요런 게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 이제 기존에 30분 걸리던 거를 이제 16분 만에 뽑으면서 PSNR도 25라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메소드를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용어를 이제 정립을 하고 갈 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어텐션 수행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쿼리랑 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잖아요. 요걸 곱하고 네. 이제 여기다가 소프트맥스를 이제 마지막 디멘전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P라고 하는데 이 P를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 스코어라고 정의를 해서 쓰고 있고요. 네, 이 어텐션 스코어에다가 밸류 값을 곱해서 얻어지는 게 이제 최종 아웃풋, 어텐션의 아웃풋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density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density는 이제 풀어텐션을 할 때 사용되는 컴퓨테이션 대비 이제 스파스한 어텐션을 수행을 했을 때의 컴퓨테이션을 여기서 이제 densit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리콜이라는 개념을 또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어텐션 스코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P 값의 이제 총 어텐션 스코어 중에서 이제 선택된 어텐션 스코어가 얼만큼인가를 의미하는 게 어텐션 리콜 값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훈련한 비디오 이제 13b짜리 모델에서 음 33프레임을 생성하는 경우에 전체 이 비디오 생성 모델이 걸리는 시간 중에 80%가 어텐션 스코어 P를 계산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면은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들여다봤더니 그 어텐션은 굉장히 스파스한 특성을 가지더라. 라는 관측이 있었고, 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팔시티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개선했던 기존 방법들로는 뭐 약간 SVG, 이 저자들의 이전 논문 또는 뭐 스팔지라는 이제 다른 논문, 요런 베이스라인들이 있는데 이 기존 방법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개선의 여지가 크다. 여기서 이제 오라클 팔러시가 뭐냐면은, 음, 저희가 어텐션을 뭐 M by N으로 이제 매트릭스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어텐션을 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엘리먼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저희가 뽑아서 스파스한 애들만 계산을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키 포인트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어텐션만 계산을 할 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이제 그 중요한 애들을 뽑아서 계산을 하겠다는 게 이제 기존 방법론들의 접근법이었는데 이 오라클은 그 중요한 거를 어 일단 어텐션을 QK 곱을 한번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높은 값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만 써서 보원을 비디오 생성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QK를 곱하는 데서 연산량이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이 방법론들이 하고자 하는 건데 이 오라클 팔러시는 이 오라클 팔러시는 잠시만요. 네. 음, 네, 그 이 QK 중에서 높은 값을 갖는 애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값들이 갖는 비율을 이제 하나씩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전체 P를 그러니까, 네, P 값을 미리 계산을 하고 그 P에서 높은 값부터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그 값이 전체 비율의 0.6일 때 이제 그걸 그 0.6만 가지고 비디오를 생성을 해봤을 때 요 정도, 네,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저 P의 엘리먼트가 만약에 N개라고 하면은 그 N개 중에서 이 덴시티라는 거는 그 엘리먼트 중에 몇 퍼센트만 써서 복원을 했는가를 의미를 하는 거고, 만약에 뭐 3%다. 그러면은 이제 저 P의 엘리먼트 중에 뭐 3%만 써가지고 썼을 때 이제 그 3%가 차지하는 어텐션 값은 전체 중에 이제 60%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네, 요거를 이제 계산한 어텐션 값을 이제 점점 늘려 나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어텐션을 포함하는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이 꼬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지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 오라클 폴리시가 저 크리티컬 토큰 개수가 더 적은 건가요?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음, 그러니까 크리티컬 토큰을 얼만큼 선택했는지가 여기에 덴시티가 의미하는 바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약에 12.5라는 요 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개수의 크리티컬 토큰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더 중요한 토큰을 선택한 애가 더 높은 값을 갖는 어텐션을 뽑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러면 가로로 생각해 보면은 0.6 정도의 리커를 할 때 오라클 폴리시는 더 적은 크리티컬 맞아요, 토큰을 맞아요. 이용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오라클 팔러시라는 것 자체가 이제 QK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QK 값, 값 중에서 제일 높은 값부터 순서대로 뽑아서 사용을 하겠다는 게 오라클 팔러시여서 네,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음. 사실상 뭐 거의 GT? 네,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음, 잠시만 그 그림을 아닌가? 그림까지도 일단 어느 부분이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Q 곱하기 K가 제일 많은 연산량을 먹는다. 그쵸? 네, 그래서 이 QK를 다 계산하는 대신에 이 QK의 엘리먼트가, 지금 디멘전 어떻게 하지? 디멘전이 M by D, 이게 N by D라고 하면은 둘을 곱했을 때 M by N이 나올 거잖아요? 네. 네, n by n을 다 계산하는 대신에 그 n by n 중에서 중요한 높은 어텐션 값을 갖는 애만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예, 얘네들이 하고 싶은 게. 근데 네. 사실 이걸 계산하기 전에는 뭐가 높은 값을 가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QK를 계산을 하지 않고 하겠다는 게 얘네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오라클 팔러시는 뭐냐면은 약간 상한선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죠, 이 저자들이. 네. 예, 그러니까 이 뭔가 중요한 어텐션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그러니까 요 QK 값을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된 값에서 제일 높은 값부터 순차적으로 뽑아서 그 순차적으로 뽑은 값이 이제 전체의 12.5%인 경우가 지금 여기 덴시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m 곱하기 n이 뭐 100개였다. 100이다. mn이 100이다. 그럼 100 중에서 12.5개만 샘플을 한 게 지금 요 라인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네. 12.5개를 샘플을 한 다음에 그 12.5개의 엘리먼트가 가지는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값들을 음. 다 더했을 때 그 값들이 이제 전체 합에서 차지하는 그 어텐션의 비율? 그러니까 mn 엘리먼트의 값을 다 더한 거 분의 12.5개에 대응되는 그 어텐션 값을 다 더한 거의 비율이 여기 요 Y축 음. 이해가 됐을까요? 근데 그 12.5는 그냥 무작위 샘플 아니, 유연 미리 그러니까 계산해서 큰 거. 예, 예, 큰 거부터 순차적으로 뽑은 거. 근데 그 큰 거를 계산하는 게 원래 그쵸? 어려웠던.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를 QK를 계산하지 않고 아는 거는 어렵다. 아, 를 모티베이션으로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QK를 계산을 안 하고 QK를 계산을 하는 게 이제 M 곱하기 N 개 엘리먼트를 계산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걸 다 계산하지 않고, 그 중에 이제 12.5%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거의 뭐 이 정도의 어텐션 유사도를 가져갈 수 있으면은, 너무 좋다. 그건 너무 좋다. 그쵸? 그 소리. 이해했어요. 아, 이해됐네요. 아, 네. 그래서 이 오라클 팔러시는 뭐, 떤 기존의 어떤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이 저자들이 이제 중요한 어텐션만 뽑았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어퍼 바운드다. 음. 예.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론상 13%의 연산만으로 이제 풀 어텐션의 95% 근접하다. 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모티베이션이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라클 팔러시인데, 이제 기존 방법론들을 보면은 꽤 오라클 팔러시랑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선의 여지가 꽤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존 방법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존 방법들은 이제, 어, 이 어텐션 맵이 이렇게 있다고 했으면은 요걸 다 계산하는 대신에 이렇게 블락 단위로 쪼갠 거죠. 이렇게.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네. 안 되는데 요렇게 블락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 블락을 대표하는 어떤 토큰 값을 이제 평균을 낸 다음에 요 블락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그 평균 낸 것들을 가지고 이 블락을 대표하는 어텐션을 구하고 그 값이 높으면은 이 블락을 연산에 사용을 하겠다. 요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대요. 근데 요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 블락 안에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기존의 어텐션이 풀 어텐션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 중에 중 크리티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블락와이즈로 이제 얼마나 크리티컬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 블락 안에 크리티컬 토큰이 이제 많이 포함된 블락만 계산에 사용이 되고, 뭐, 이제 크리티컬 토큰이 포함이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의 크리티컬 토큰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산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높은 어텐션 리콜이 아까 여기서 지금 Y축이고요. 네. 높은 어텐션 리콜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 가상의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요런 크리티컬 토큰들을 우리가 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전체 어텐션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거의 90% 요거 하나 빼고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 GPU가 이렇게 스팔스하게 퍼져 있는 이제 그 토큰들을 연산을 하는 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얘네들을 딱 요 위치에 요 녀석을 정확히 내가 중요한 녀석이다라고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연산을 할 때는 그 GPU에서 지원하는 사이즈의 블럭 단위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크리티컬 토큰들이 다 어디 있는지 알아서 이게 높은 리콜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컴퓨테이션은 되게 별로다. 요게 이제 문제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자들이 제안을 하는 방법은 이 크리티컬 토큰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충 블럭과 유사한 형태를 만들고 이제 이 클러스터 단위로 어텐션을 계산을 하겠다. 요게 이제 저자들이 제안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요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블락의 단위를 정의를 할 때 이제 그 스페이셜 디멘전을 기준으로 정의를 했다면은 이제 저자들은 요 블락의 단위를 정의를 할 때 여기서 딱 사용되는 축이 뭐 스페이셜도 아니고 이제 템포럴도 아니고 이제 시멘틱이라는 축으로 정의를 하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블락 단위로 모을 수 있고 이렇게 모인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효율적인 계산을 수행을 하겠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뭐 어떻게 시멘틱 단위로 모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소리였어요. 아, 네. 여기가 쿼리, 그리고 여기가 키라고 했을 때, 이 쿼리에 대응되는, 네, 녀석이랑, 지금 자세히 여기 그림을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빨간색은 빨간색이랑 유사하니까, 얘네 둘 간의 그 어텐션이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네, 이렇게 같은 색깔을 갖는 애들끼리 이제 높은 어텐션 값을 갖게 될 거고, 여기서 얘는 약간 파란색과 빨간색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토큰이니까, 얘는 파란색과 빨간색 둘 다한테 어텐션이 높게 걸릴 거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뭐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여기 높은 어텐션이 걸리고, 여기 파란색, 빨간색 섞여 있는 녀석은, 네, 여기 빨강이랑 뭐 파랑 이렇게 둘 다 어텐션이 높게 걸리고 뭐 요거를 지금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쿼리에 대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고 또 키에 대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묶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묶고 그다음에 이 같은 그럼 요만큼 만약에 이제 뭐 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지금 여기는 클러스터가 4개가 있는 거고 이제 요만큼이 다 하나의 센트로이드를 갖는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얘의 센트로이드는 유사하니까, 여기가 이제 높은 어텐션 값을 가질 거겠죠? 네. 그래서 요 높은 값을 갖는 애들만 연산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뭐 클러스터링은 이렇게 해서 했다고 치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이제 높은 어텐션을 가질 클러스터들로 보고 연산에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여기 키의 센트로이드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쿼리의 센트로이드들이 있고,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미니 어텐션 맵을 만드는 거예요. 음, 네, 그 미니 어텐션 맵은 이 전체 어텐션 맵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미니 어텐션 맵을 만들고 이 중에서
이제 높은 값을 갖는 녀석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어텐션 리콜 값이 이제 저자가 사전에 정의한 어떤 스레시홀드 이제 값을 이제 만족할 때까지 뽑아서 그 녀석들만 여기 어텐션을 계산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되게 아이디어가 심플한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게 이건데, 음, 여기 Q 프라임, K 프라임, V 프라임이 이제 퍼뮤테이션을 한 거. 이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가 지금 여기에서 파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는 지금 여기에도 적어놨는데, 이제 키의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키 개수 바이 키 개수의 디멘전을 갖는 매트릭스이고, 얘는 이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특성상 트랜스포즈 한 것과 곱하면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키에다가 키에다가 아까 그 K-민즈 클러스터링 한 거를 고려해서 퍼뮤테이션을 수행하는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이제 퍼뮤테이션이 완료된 K 프라임이 나오는 구조이고 그거는 뭐 퀄이랑 밸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프라임을 하나 붙여가지고 퍼뮤테이션이 된 후에 퀄리티 밸류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퍼뮤테이션은 쿼리를 위한 퍼뮤테이션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키를 위한 퍼뮤테이션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밸류는 키의 그 개수를 따라가니까 이제 키의 퍼뮤테이션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 네, 퍼뮤테이션 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네, 그렇게 계산한 어텐션 스코어를 퍼뮤테이션을 한 밸류에다가 곱하면은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퍼뮤테이션이 된 상태의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다가 한 번 더 쿼리에 대응되는 이제 퍼뮤테이션을 복구하는 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한 번 더 곱하면은 이제 그냥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텐션 아웃풋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네, 뭐 요것도 그냥 수식을 표현을 한 건데, 음, 네, 센트로이드끼리 곱해서 이제 어텐션 프리 소프트맥스 스코어 S,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하기 전에 스코어가 S를 이렇게 센트로이드를 이용해서 구했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하는데, 이제 기존의 소프트맥스랑 약간 다른 점은 이제 그 클러스터의 크기까지 좀 고려를 해줬다라는 게, 예, 약간 다른 점입니다. 요게 지금 여기 요 미니 어텐션 맥 구할 때, 어텐션 스코어 구할 때, 예, 요 수식이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이제 이걸 되게 시각화를 잘 보여줬는데, 이게 그 기존의 풀 어텐션을 수행을 했을 때가 요거였고, 네. 요거를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퍼뮤테이션 해서 이제 어텐션을 구한 게 요거.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이제 크리티컬 한 것만 골라가지고 어텐션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시킨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요게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면 이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이 얼마나 이제 효과적인지를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 하나가 하나의 샘플, 또 요거 하나가 하나의 샘플,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샘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K-미드 클러스터를 해서 모은 애들이 되게 이쁜 블락 형태로 잘 모이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요것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이 이제 기존의 다른 베이스라인 방법들 대비 훨씬 높은 PSNR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덴시티는 유사한데, 더 높은 그 비주얼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자들이 또 하나를 더 보여준 게 이제 아월스 터보라는 모델인데 이 터보라는 모델은 기존의 베이스라인이랑 뭔가 유사한 성능을 가지지만 이제 덴시티는 훨씬 적어서 그러니까 덴시티라는 게 아까 말했던 그 어텐션 계산에 사용할 토큰 샘플 개수, 샘플 비율이라고 예, 얘기했었죠.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연산량만을 가지고 베이스라인과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경우를 이제 터보라고 정의를 하고 그때 속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베이스라인보다 뭐 1.84배 아니, 그러니까 기존 완 모델보다 1.84배 빠른 성능을 보였고 이거는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네, 뭐 나머지도 비슷한 경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얘는 이미지 투 비디오, 그다음에 얘가 훈요한. 네. 이렇게 했을 때 다 비슷한 경향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훈요한 같은 경우에는 뭐 2.5배 더 빨라졌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마이너한 부분이긴 한데 그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할 때 디노이징 스텝을 만약에 저희가 뭐 50번을 디노이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디노이징 스텝을 거칠 때 어텐션 맵에서 뽑은 센트로이드들은 이제 두 번째 디노이징 스텝에서도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 자체가 약간 이터러티브하게 그 센트로이드에 수렴을 하는 방법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한번 수행을 하고 나면은 그 이제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들을 다 다시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가 다음 디노이징 스텝 때 재활용을 하면은 그 속도가 이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타임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76배 빨라지더라.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덴시티,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뭐라 해야 돼? 이게 이제 좋은 클러스터를 얻는 게 이제 이 더 낮은 덴시티를 달성하는 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더 낮은 덴시티를 달성할 수 있었고, 네, 뭐 이제 이터레이션도 10번 만에 네, 더 낮은 덴시티를 달성을 하더라라는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로축에 있는 게 그 클러스터 개수거든요. 이제 예, 그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할 때는 이제 사용자가 클러스터 몇 개를 사용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자들은 쿼리의 클러스터랑 키의 클러스터를 별도로 정의를 해서 가져가고 있고 키를 더 훨씬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20, 100, 20, 200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상 아워스를 봤을 때 거의 다 뭐 비슷한 이제 기가플롭스의 연산량을 가져가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회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어텐션을 블락 단위로 계산을 할 때 기존에 어, 뭔가 그 토치라든 플래시 인퍼, 플래시 뭐 어텐션 이런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방법론들은 그 블락 단위 연산을 정사각형으로만 처리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클러스터링 방법은 이게 딱 정사각형만 여기 보면 이 블럭 같은 게 이제 정사각형만 지원을 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자들이 자체적으로 어텐션 계산하는 그 커널을 구현을 했다. 다이나믹한 사이즈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패딩을 없앤 거죠. 그 불필요한 패딩을 없앴을 때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이 이제 요런 이만큼의 속도 개선, 연산량 감소가 확인이 됐고, 뭐, 네. 이제 기존 스태틱 방법 대비 가장 그 연산량 감소 효과가 드라마틱한 이제 100과 500이라는 클러스터 개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고, 뭐, 테이크홈 메시지는 어텐션은 스파스하고 풀어텐션 대비 30% 정도의 연산량으로 유사성능 달성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네, 뭐 시멘틱하게 해석해서 효과적으로 한 대 모을 수 있었다. 그 구현상 주의사항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은 이제 뭐 다이나믹 어텐션 구현이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센트로이드를 재사용하는 게 속도 개선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 네, 뭐, 요 정도였던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논문을 읽기 전에 기대를 했던 거는, 이게 논문 제목 자체가 비디오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었어가지고, 약간 비디오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텐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를 좀 직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읽었는데, 사실상 이 논문은 DIT 모델이라면 다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건 없어서 약간 아쉬웠고요. 뭐 그래도 되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정도? 아, 그리고 이제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이제 DIT 모델이라면 다 적용 가능한 방법인데 이제 실험은 비디오 한정으로 해서 뭐 거기에 조금 아쉽긴 했지만은 뭐, 예, 뭐 여전히 좋은 논문이죠. 뭐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오픈 소스인가요? 네네, 오픈 소스예요. 그 혹시 크리티컬 토큰 만들 때는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 뭐 스레시홀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 그 크리티컬 여기 이거는 이거 만드는 건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아, 네네. 요거 센트로이드를 가지고 약간 미니 어텐션 스코어 맵을 만들고 아,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값들이 이렇게 채워질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논문에서도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추측을 하기로는 이제 요 전체 값들의 합분에 내가 선택한 이제 제일 높은 값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값들을 어큐뮬레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10이 있었다. 그럼 10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높은 값 여기 9가 있었다. 그럼 9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값들의 총합은 19. 그죠?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6개를 다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 선택을 해서 그 값을 다 더하고 보니 90이었어요. 근데 요 미니 어텐션 안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한 거는 100이에요. 그러면은 이 100 중에 제가 90이라는 값을 선택을 한 거죠. 6개를 선택을 함으로써.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전체 어텐션 중에 제가 0.9만큼의 비율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 0.9라는 값이 저자들이 사전에 정의한 스레졸드 P를 넘기면 그때 중단한다. 음. 아, 네네. 이해했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그럼 다음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네. 네.